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쏙쏙 뽑아가지고 최대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내용 보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함께 헤쳐나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추천주가 있으면 추천주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내용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하이닉스 보면 오늘 장중에 바닥 신호가 조금 들어오긴 했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5분봉 차트고 5분봉 차트를 보면 장중에 9시 보면 35분 그리고 9시 지금 이제 45분에 바닥에 대한 신호가 드러나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좀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8만 5천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등이 19만 원까지 약 2% 내외에 대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양상이지만 다만 이제 시장을 이끌 만한 힘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앞서 SK하이닉스가 10시 35분쯤까지 달려가면서 반등을 붙이면서 지수 같은 경우 0.2%까지도 하락폭을 줄이는 부분은 나타나긴 했지만 오후장 돼서 다시 한번 조금 미끄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는 바닥을 조금 다지는 움직임이거든요. 자, 삼성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저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앞서 봤던 SK하이닉스는 9시 35분에서 10시 사이에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이었다면 삼성전자는 좀 더 밀리면서 지금까지도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빠지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오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힘이 가해져야지만 오르고 빠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사줘야지만 오를 수 있고 누군가는 팔아야지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안 좋은 판단이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은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형성하는 자리라고 보고 다만 짧게라도 숏이라도 기술적 반등을 넣을 수 있는 자리니까 지금은 그 반등을 한번 지켜보고 팔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같이 이제 바닥을 오늘 형성했던 종목군들을 보면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오늘 바닥의 구간이 좀 형성되면서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는 양상들이고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주 반도체도 오늘 똑같은 시기에 SK하이닉스가 바닥 찍을 때 반등을 조금 바닥을 함께 형성하는 모습들. YC도 똑같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죠? 그리고 DI 그리고 이제 하나마이크론. 자, 지금 이 종목군들이 차트적으로 어때요? 다들 바닥 신호를 한번 붙이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붙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반등폭이 2% 내외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바닥이 형성됐다고 보면 여기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전일 빠졌던 구간까지는 한번 강하게 쳐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PSK 홀딩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 이제 뭐 HMM이나 실적 발표했던 HMM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전일 이제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들이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에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오늘 기축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오히려 이제 종가상으로 한번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기 매매가 가능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반도체 업황도 함께 봤는데 SK하이닉스는 현재가 바닥이니까 좀 더 버티자. 뭐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우리가 에코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지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2차 전지 4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에 이제 가지들을 하나씩 잘라내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상장시키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가치는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함께 하락을 하는 과정들인데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앞에서 바닥을 형성했던 것이 언제입니까? 9월 9일이었습니다. 9월 9일 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면서 바닥이 형성됐는데 지금 9월 9일 날 저점은 지금 깬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8월 5일 날 저점을 찍었던 자리를 오늘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저점에서 지금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에코프로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낙폭과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의미를 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상승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고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미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는 이미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떡할까라는 우려감들이 주가를 하락시키게 만들었고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는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좀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홀딩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좀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낙폭과대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낙폭과대는 시장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런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고 반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늦죠 또. 최근에는 흐름이 대단히 빠른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낙폭과대가 나타났을 때는 좀 더 홀딩하시거나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만약 여기서 반등이 올라온다면 기본적으로 상단에 있는 자리 앞서 86,000원대까지는 강한 반등을 한번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가가 깨지지 않는 한 9월 10일 날 저가를 찍었던 자리가 72,000원대였는데 손절가는 72,000원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86,000원 정도까지 이런 변동폭을 한번 확인해 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한번 같이 봤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으로 또 같이 볼 종목은 한국콜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를 7만 원에 한국콜마 7만 원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차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초록색 신호는 이제 돌파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시세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요 표시는 이제 하락 여기가 바닥 구간에 형성돼 있다. 일봉상의 바닥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보면 자 분봉상의 바닥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분봉상에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이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이고 바닥을 찍고 반등을 붙이고 있는 근데 이 반등폭이 다 어때요? 반등폭이 분봉에만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반등에 대한 폭이 상당히 작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이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코스맥스라든지 또는 이제 최근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빠진다 얘기를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현재 미국발 관세 폭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자,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중국발에 대한 이슈보다는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도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군데였습니다. 그러면 미국에 대한 관세가 좀 더 부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앞서서 이제 분봉을 봤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되죠. 바닥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 자, 요 폭을 먹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이 폭을 먹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이 폭을 먹는 겁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주봉이 돌아야 되고 월봉이 돌아야 되고 일봉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봉이라든지 주봉이라든지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를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면 지금은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하단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가 한 54,000원 밴드가 돼요. 그래 이런 54,000원 자리는 이제 추세가 버텨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자리는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4,0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을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기서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항상 30에서 60%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붙게 되는데, 그 반등에 대한 폭을 계산을 해본다면, 자 그러면 이제 손절가는 54,000이 되겠다, 그죠? 그럼 거기서 반등을 계산해 본다면 투매가 떨어졌던 자리, 그럼 여기 상단에 대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65,000원 밴드까지는 반등을 보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많이 빠지니까 한번 팔고 나가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54,000원 밴드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손절가,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는 65,000원까지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분봉상에서 만약에 이제 종목이 미끄러질 때 보면 이렇게 이제 반등을 계속적으로 이제 붙이면서 내려오는 종목군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빠질 때 반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가지 중에 반등폭이 강한 종목을 찾아라면 이 후자가 훨씬 더 강한 반등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빠질 때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등이 올라오면 이런 종목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올라오게 되고, 대신에 이런 종목은 반등이 나올 때마다 또다시 악성 매물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럼 반등을 붙이더라도 또다시 맞고 이렇게 지그재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콜마는 올라올 때마다 이런 단기적인 고점을 한 번씩 만들면서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조금은 계속 이런 악성 매물을 소화를 할 수 있는, 수급이 바뀌어야지만 강한 반등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이제 한국콜마까지 한번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서울반도체 9,750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지금 보면 오늘 일봉상 바닥에 대한 부분이 뜨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봉이 조금 투매성 물량이 좀 들어왔다, 그죠? 주봉상에서 크게 한번 빠지는 양상들이고, 자 월봉을 보시면 월봉상 바닥을 한번 찍고 반등 나오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신저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자리인데, 제 말이 최근에 이제 주식하신 분들은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서울반도체가 시가총액 2위까지 하던 기업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저력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자회사를 이제 SOLS랩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분할하면서 주가에 대한 가치가 조금 하락했던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까지도 하락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반도체반의 매력으로 현재 이 상황에서 강한 반등을 보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들이 중국 업체들, 저가형 중국 업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서울반도체가 정령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런 실적이 동반되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단기적인 낙폭 과대로 인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가 9,750원. 자, 9,750원이면 이분은 이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박스권을 찍고 자 이런 N자형을 노렸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런 N자형을 보이지 못하고 그냥 하염없이 빠져버리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자리 9,750원대를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노하우를 한 개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자리가 지금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이탈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 날 보셔야 돼요. 요 봉. 이 봉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봉들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 봉이 분봉상으로는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 가지고 빠졌다가 장중에 올렸다가 시가가 여기서 형성돼 가지고 올렸다가 맞고 빠져서 지금 저가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매수가를 한번 터치를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물량은 빠르게 빠져나왔다가 주가는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자리엔 다시 악성 매물이 쌓이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단에 대한 지지점을 요 자리가 이제 지지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지지점에 대한 부분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여기서부터 투매가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이 자리를 뒤에 차트를 보고 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이 자리에 대한 흐름을 보고 이렇게 껐는데 제 말처럼 이 자리에 대한 기적 반등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 반등이 엄청 약하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을 통해 가지고 이미 세력이 어느 정도는 빠져나갔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손절선이 필요합니다. 그 손절선을 제가 조금 잡아드리면 지금 낙폭과대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만약에 약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편히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찍고 난 다음에 빠진 거에 대한 20% 정도를 매기는데 자 9,000원이면 98에 70, 928 그럼 7,800원이죠. 그러니까 7,800원대 현재 구간 자체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시장이 조금 과하게 빠진다고 감안해서 한 7,500원 선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이제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저는 내일 정도의 가격대에서 빠르면 오늘 오후장, 그러니까 늦으면 내일 시장에서는 갭 상승을 동반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 만약에 내일 오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홀딩하시되 7,500원에 대한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숨이 나오네. 이수 네. 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요. 네. 네, 아유, 우리 어머님 목소리에 뭐 한숨이 섞여 네. 있어가지고. 네,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네, 그 매수가 얼마 되십니까? 매수가 48,600원인데요. 48,600원이요. 네, 아이고, 예, 예. 20%. 아이고, 48,600원 20%. 아이고, 네. 예. 뭐 지금 생각은 뭐 계속 살아만 난다면 계속 들고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올라온다면 뭐 빨리 끊어내고 싶으십니까? 끊어내고 싶어요. 반이라도 왜 못 끊었노 싶은 게 너무 후회돼요. 아유, 하니까. 내 손실이 아유, 너무 커서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이라도 올라올지 네, 아니면 끝까지 간다면 뭐 혹시나 회생할 기회가 있을지 네. 너무 궁금하고 걱정돼서. 그 유상증자 소식은 혹시 들으셨나요? 네, 들었는데 네. 뭐 사실무근이라고 네. 뭐 그래서 믿고 있었죠. 그래서 네. 금요일 아니면 정리를 했을 텐데 손실이 네. 커도 네. 뭐 사실무근이라고 하길래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완전 날벼락 맞은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죠?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죠. 아침에 시가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빼미 공시로 또 다시 이제 5,500억 그죠? 네. 증자를 터뜨렸는데 네. 우선은 이제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11월 20일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왜 11월 20일을 왜 봐야 되냐면 11월 20일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PCB를 만드는데 그 PCB가 보면 이제 AI 기기에 들어가는 PCB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도 엔비디아와에 대한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이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증자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뭐 이런 대주주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불성실 공시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도 악재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다만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그래도 이수페타시스가 좋은 실적, 호실적은 가지고 있구나라는 기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라는 것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그 증자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악재들이 있었다 보니까 미끄러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전일은 이제 투매 물량이지만 오늘은 거래가 현저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게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라고 보고 저는 다음 주쯤에 우리 어머님이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게 결국 이 46,000원에 구조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을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48,000원. 아, 물 48,000원이니까. 타서 53,000원째 샀는데 네. 빠져나오려고 물 타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근데 물을 너무 일찍 아, 타셨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빨리 빠져나오려고. 혹시 지금 차트를 보실 수 있는 여건이신가요? 네. 지금 이제 보면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8,000원대하고 위에 이제 38,000원대가 10년, 1년간의 평균 주가와 2년간의 평균 주가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자리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평균 가격대 안에 있는 가격대고 지금은 2년 동안 평균 가격대 밑에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부터는 정말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최근에는 시장이 이렇게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반등을 어프로치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오히려 물을 타실 거면 저는 오늘 내일 정도를 보시면서 좀 더 매수를 한번 해보는 전략으로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매수를 했던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가 빠지면 약 35에서 40% 정도가 하락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더 마음을 좀 추스려 가지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매수를 한번 해보신 전략으로, 그래서 이 48,000원에 있는 애들도 한번 살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8,000원까지 반등을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악재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렇지만 올라와도 저는 35,000원대 이상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가격대를 한번 맞춰보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시장 안 좋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단타 치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 자식부터 한번 좀 살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35,000원에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저 한 3년을 묻어둘까 이 생각도 했었거든요. 3년 정도 묻어 놓는다고 하시면 그래서- 뭐 결과야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저는 일단은 가격은 낮춰 놓으셔야 돼요. 네, 가격을 낮춰 놓으시면 단기간에는 35,000원 밴드까지는 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힘 좀 내세요. 네? 네, 너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더 하나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욕심이 제가 좀 많아서. 예, 어떤 거에 궁금하신데요? 이 해상 DS를 제 네네. 5월 달에 이거 한 49,90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네. 25% 정도가 돼요, 제가. 네. 근데 얘도 지금 계속 내리막이라 얼마에 사셨습니까? 49,900원이에요. 49,900원요. 요게 네. 더 심각하신 건데요. 근데 얘는 이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으니까 없다 생각하고 비우면 되는데 이수는 솔직히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믿고 있다가 왜 네. 뒤통수 맞은 것 같은 느낌. 네, 네.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없다 생각하고 비우고 있는데 오늘 전문가님 통화가 되는 김에 이런 기회가 잘 못 주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반도체 종목군들이 뭐 해성 DS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이수페타시스나 막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빠졌습니다. 이 맞아요. 빠지는 원천은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부진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하락폭이 커질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뭐 손절을 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요,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지금 보면 차트상에서도 급락이 나왔던 자리는 항상 급등으로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대신에 지금 현재 해성 DS는 우리가 이제 급락 패턴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놈들이 이렇게 기간 조정을 주는 놈들이 있고 어떤 애들이 이제 가격 조정을 이런 식으로 크게 주는 애들이 있는데, 다행히 해성 DS는 가격 조정을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단기간에 빠르게 빠지면 또 단기간에 그만큼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보면 조금 과하게 빠진 면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항상 되돌림 파동이 절반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에 지금 들어갔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은 인내의 시간을 가지시더라도 적어도 3만 원대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는 무조건 인내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서 속상하다 싶으시면 잠깐 이제 꺼두시더라도 일단은 3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끌고 가보자. 이대로 죽는 기업 아닙니다. 제가 이 회사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나쁜 기업 아니니까 일단 3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홀딩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71,500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71,500원인데 자, 우리가 이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것이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반등을 좀 붙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구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아침에 이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로봇주들이 최근 들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등을 좀 붙였는데 대신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습니다. 장중에 두산 로보틱스도 자 분봉을 보시면 자 아침에 반짝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흐물흐물 지금 빠지는 양상들인데 지금 이제 이런 로봇주들도 단기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자체가 밀리고는 있지만 이 밀리는 것은 결국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 로봇주들은 대부분 다 기대감이라는 게 큰 거고 이 로봇주나 생성 AI의 공통적 특징은 금리가 인상되었을 때보다는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황적으로 본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나쁜 업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은 좀 더 홀딩을 좀 하실 수 있는 전략으로 대신 이 가격은 한번 잡아 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바닥을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8월 5일 날 자, 단기적으로 8월 5일 날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을 붙였다가 자, 고점에 올라오니까 지금 이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지금 잡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상단은 7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하단은 얼마냐? 하단은 8월 5일 날 잡았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요것도 지금 10월 7일이거든요. 그래 그 자리에서 다시 붙였다는 것은 자, 이런 이제 작은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뒤에서 올라왔던 부분 세력이 있다면 자, 요 파동이죠. 요 파동에서 조정을 아무리 주더라도 하단에 대한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64,000원대가 이 두산 로보틱스를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에 대한 손절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4,000원에 대한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으로 얘가 반등이 나온다면 7만 원에서 7만 1,000원대 그 사이에 대한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산 로보틱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는 대로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이 워낙 낙폭이 크다 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을 조금 붙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침에는 반짝하는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었다가 지금은 금방 또 단타가 쳤다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지금은 조금은 좀 짧은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홀딩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47만 6,388원 물을 타셨네요. 물을 타셨기 때문에 뒤에 단가가 확실하게 안 떨어지는 거다. 그죠? 그리고 이제 물타기를 하셨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계속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일봉상에서 반등은 계속 붙입니다. 그죠? 바닥 신호 뜨고 반등, 바닥 신호 뜨고 반등, 바닥 신호 뜨고 기술적 반등 붙이고 지금은 좀 더 하락가 오늘 이제 신저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걱정이 조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의 매출 50%는 철강 업황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회사에 대한 연결 실적들이 이제 잡히고 소재 관련된 부분 잡히고 원재료가 잡히는 것들인데 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주가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 포스코홀딩스의 전신이 포스코입니다. 근데 포스코는 이제 비상장으로 넘어가고 포스코홀딩스는 지주사가 된 거거든요. 그 말을 다르게 보면 지금 트럼프 당선에 가장 기여했던 곳이 러스트벨트라고 해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그리고 이제 미시간 요 세 군데의 공통점이 중공업 도시다. 그러니까 낙후된 중공업 도시들이 모여 있는 곳을 우리가 러스트벨트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이 중국산 철강 관세 폭탄 매겨야 된다. 덤핑 규제, 덤핑 치고 있는 것들 없애야 된다. 그런 강성 발언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매출 50%가 철강인데 결국 얘네들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 주가는 이제 빠진다 봐야 돼. 그러면 지금 이미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악재가 터지는 종목군들 지금 주가 다 하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는 볼 수 있는 것이 단기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반등을 노리는 거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 사실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를 봤을 때 기술적 반등으로 본다면 자, 상단에 대한 부분 가격대로 본다면 이제 35만 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올라오는 자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포스코홀딩스를 보면서 긴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 관점 이상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30만 원이 단기적인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좀 보시는 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30만 원대가 이탈된다면 그때는 또다시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중장기 관점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예, 또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풍산 아. 아니 풍산이 아니고 동방. 동방 내가 딴 데를 네. 동방을 네, 28,000원 그 주변에서 샀는데 지금 그 자꾸 슬슬 내려오네요. 그래서 이거를 네, 네. 매도를 해야 될까 아, 어찌해야 될까 싶어서요. 근데 어머님, 근데 28,000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이 가격이 동방이 예. 최근에 아니 2,800원, 2,800원. 2,800원요. 그죠? 네, 2,700 얼마 이렇게 2,800원 가까이서 산 것 같아요. 제가 센스 있게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 22,000원이다,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자꾸 살금살금 내려오네요.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까, 더 앞으로 가져가면은 괜찮을까 지금 그게 고민이 돼서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비중이 어떻게 비중 되십니까? 10% 정도 돼요. 10%고 뭐 손절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고. 예. 그래요. 예. 동방이 최근에 이제 그 이슈가 나왔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이제 한국에 진출한다 이슈하고 그리고 이제 쿠팡이 확대되다 보니까 물류센터가 필요하다 그런 예, 이슈로 예. 인해 가지고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나올 만한 게 잘 없어요, 사실. 예. 그 지금 이제 물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려면 이제 중동이 막 전쟁이 또 터지고 막 물류가 제대로 이동도 안 되고 막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예,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은 세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거든요.
예.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재료는 좀 소멸됐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손절에 대한 부담이 없으시다면 예, 예. 저는 한 2,150원 정도, 그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1차 파동이 올라왔던 자리, 그러니까 그 예. 자리가 2,150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자리를 한번 손절가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아, 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네네, 2,150원이 이탈되면 그때는 세력이 빠져나갔다. 근데 2,150원이 이탈되지 아니하면 앞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급등을 붙일 수는 있어요. 예. 네, 그거를 한번 노려보신 전략으로, 만약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강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조금 팔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예, 예.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한 2,500원 선까지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아, 네. 네네. 그래서 2,150원에서 한 2,500원. 네. 2,150원에서 2,500원.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한번 예, 해보시는 예.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500원. 네. 네네. 우리가 이 동방 같은 차트가 보면 예. 변형된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삼중 천정 찍고 내려오는 자리들이에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보면 빠질 때는 또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거래량도 보면 이제 삼중 천정이 한 번, 두 번, 자, 세 번 이렇게 이제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는 거니까 이런 예.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500원 반등 포인트, 그리고 손절가 2,150원. 예. 자,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고요. 예.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재롱전기, 채팅창에 재롱전기 나오는데 재롱전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롱전기. 재롱전기 봐주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재롱전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재롱전기가 지금 많이 빠져요. 재롱전기. 근데 이제 재롱전기는 재롱전기만 보면 안 되고 재롱전기하고 우리가 전력 설비주들을 다 같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재롱전기만의 문제면 그거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대신에 업황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에 대한 문제면 이거는 일시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현대일렉트릭 뭐 아직까지 신고가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죠? 효성중공업. 효성중공업도 오늘 맞고 빠지는 그림이지만 그래도 괜찮은 흐름입니다, 그죠? 바닥을 한 번씩 형성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 형성하고 반등 나오고, 바닥 형성하고 지금 반등 나오고, 괜찮았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도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되면서 반등, 바닥이 형성되면 반등 나왔고, 현재 신고가 움직임까지 나타났고, 자, 그리고 LS일렉트릭. 자, LS일렉트릭도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근에 나쁜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재롱전기만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자, 재롱전기가 지금 보면 그림을 잘 만들어 놨다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사에 대한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재롱전기에 대한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롱전기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노출되지 않은 회사 내에 악재가 있을 수 있다. 노출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한 악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르게 보면 재롱전기만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는 것은 인위적인 하락이 나온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재롱전기를 보고 우리가 뭐 크게 빠졌다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는 거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지금 분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인위적으로 그냥 계속 빠지는 거면 흘러내리는 차트가 지금 형성된 거죠. 그죠? 지금은 보유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단타를 칠 거면 저는 오늘 재롱전기를 한번 단타를 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손절가를 잡아본다면 하단에 좀 짧게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저점이었던 요 자리죠. 42,000원에 대한 부분을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되, 대신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붙인다면 다른 여타의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현재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반등을 붙인다면 또 63,000원대까지 또 쉽게 또 반등을 붙일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박스권을 좀 보시면서 42,000원과 63,000원 그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으로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대표님인데 며칠 전에 현대일렉트릭 내가 상담을 했는데 네네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난다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었더니 수익이 많이 났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팔려드니까 네. 오늘 너무 지금 자꾸 내리는데 처음 내리는데 이거 팔아도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 예. 자, 우리 일단은 우리 사장님 잘하셨고 예. 지금은 어차피 그때 그 단가가 HD 현대일렉트릭 단가가 제가 조금 높은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단가가 그때 한 35만 원 선 되셨나요? 32만 원, 32만 아, 원. 32만 원 선.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끊어내는 게 맞죠? 끊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은 아까 보합자 변환도 했는데 말이야 아직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말이야 한 6천 원이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제 32만 원 선부터 지금 보유하면서 이 종목이 오늘 41만 원 선까지 한번 치고 올라왔는데 예. 지금 자리를 보면 신고가를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 같은 몇몇 종목군들만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럴 때는 이제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투자 심리가 강하게 좀 작용할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32만 원 선부터 40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왔으면 그때도 수익이 꽤 나셨던 거니까 지금 예. 먼저 수익을 좀 챙겨 놓으셨다가 시장에 대한 반등이 나오면 그때 또다시 새로 이 HD 현대일렉트릭을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보는 전략으로 지금 트레이딩을 조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게 뭐할 게 있습니까? 지금은 그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어차피 아이고. 종목에 대한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님의 계좌의 수익이 올라오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은 수익은 좀 더 챙겨 놓으시는 전략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유, 아까 보합에서 전화했는데 이랬잖아요. 아이고, 연락이 늦게 돼가지고. 네, 아이고, 다음에 저희가 일찍 좀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에이티넘 인베스트 목표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은 섹터 중에 하나가 이런 벤처 투자사 또는 이제 창투사, 벤처 캐피탈 이런 업체들인데 이런 업체들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뭐 아주아이비 투자, 뭐 대성창투 이런 기업들이 투자 금액이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금리 인하 시기예요.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래가 많이 안 돼요.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을 쉽게 못 쓰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부동산 거래도 많이 안 되고 주식 거래도 많이 안 되고 투자가 활발하지 않지만 지금 미국은 이미 9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11월 달에 또 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트럼프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하가 된다면 국내 증시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11월 달 말에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때 동결이 많이 하나 동결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그랬을 경우에 혜택을 받는 쪽이 바로 이런 창투사 관련주예요. 그런데 이런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기업들은 월봉을 보시면 지금 어때요? 월봉상 엄청난 바닥권역이 가격대예요. 과거 2021년도 7,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2,700원이거든요.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을 6개월 이상 보유한다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좀 보면 대성창투라든지, 그죠? 대성창투라든지 뭐 아주아이비 투자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어때요? 엄청난 지금 신저가 구간입니다. 차라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베네핏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 오히려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단에 지금 윗꼬리가 달렸던 자리죠. 지금 요 자리가. 그러나 지금 보면 이제 2,800원에서 한 3,000원 자리가 단기적으로 한번 걸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거를 좀 더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에이티너 인베스트까지 목표가 한번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종목 보면 SKI 테크놀로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아이고 씨. SKI 테크놀로지. 자, 우리가 이제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한번 같이 보시면 요것도 이제 일봉에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붙이는 구간들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힘이 빠지면서 주가가 다른 여타의 2차전지보다 좀 더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SKI 테크놀로지 72,7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SKI 테크놀로지는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분리막은 이제 상극이 전고체가 되는 거죠. 전고체가 되면 분리막이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 다른 여타의 2차전지 기업들보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전고체는 먼 나라 이야기고, 지금으로서는 분리막에 대한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가는 잡아줄 수 있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이 72,000원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SKI 테크놀로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가격 단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봐요. 그래서 그냥 손절하지 마시고 76,000원 버리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어떻게 해서는 조금이라도 낮춰보시는 전략, 아니면 내가 추가 매수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신다면 관망을 하시더라도 없는 셈 치고 보유를 좀 더 하시자. 지금은 너무 저렴한 가격대까지 빠졌으니까 반등을 기다려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 14,176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가 연결돼 있다니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14,176원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거 2만 원 이상에서 사기 시작해가지고요. 네. 계속 하락해가지고 계속 물타기 아, 했어요. 물타기 하셨고, 아이고. 네네. 네. 가지고 목소리는 어떻게 상당히 하세요? 밝으신데요. 이거 이미 포기 상태에서 예, 포기 상태시고. 네. 네, 자, 우선은 이제 과거만큼 애플을 향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네. 다른 업황보다 이 디스플레이라는 업황이 경기가 상당히 민감하게 좀 탑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디스플레이 업황 중에 한계가 네. 항상 보면 이제 교체 주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네. 얘기 나오는 것이 올림픽 이벤트라든지 또는 이제 월드컵 이벤트가 있을 때 TV 교체 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라든지 스마트폰 교체 수가 늘어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올림픽 지나갔고, 그죠? 그러니까 월드컵 아직 2년 남았고 이래 버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는 모멘텀이 존재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연말에 대한 소비 시즌 기대감, 그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스마트폰도 옛날만큼 또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 이제 반등 포인트는 조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타기는 하지 마시고 네. 반등을 좀 붙인다면 네. 11,500원, 12,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건 지금부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LG 그룹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계열사들에 대한 그 통폐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호재를 한번 기대해 보는 전략으로 일단 12,000원 밴드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자. 지금은 네. 연말 소비 랠리도 있고 네. 사내 회사 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대신에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10,000원 이하로 또 떨어져가지고 이걸 또 사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은 좀 참으셔야 돼요. 네. 이 손이 문제입니다. 이 손이. 네, 이 손이 문제니까. 아니 너무 계속 하락해가지고요. 네. 네. 아유. LG를 믿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뭐 괜찮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또 믿을 수 있는 기업들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조금만 관망하시면서 기다려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상담 감사드립니다. 네. 밝게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